안녕하십니까, 정신일입니다. 이번 코너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일본 반응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기사는요, 일본은행 뜻밖의 미국과의 협조 연출, 완화 장기화되면 시장 왜곡의 우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급하게 일본은행이 그 금융회의를 열어가지고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과도 협조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일단 기사를 번역한 걸로 읽어드릴게요. 일본은행이 16일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예정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금융정책 결정 회합을 열었다. 15일에 추가 금리 인하를 실시한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FRB와 발을 맞춰 즉각 금융 완화책을 강화한 것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금융 정책에서 금융 불안을 누르더라도 신형 코로나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융 완화 정책으로 지금 이 경제적 곤란을 극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원인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거잖아요. 그 코로나19에 있는 건데 이 코로나19를 그러니까 감염 확대를 금융 완화 정책을 한다고 막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 혼란은 계속 가중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을 때린다 한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제 크로다 총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식은 하는데 너무 낙관적이에요. 이분이 이제 크로다 총재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리만 쇼크와는 크게 다른 형태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경제 금융 쇼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맞죠. 보면 리만 쇼크는 버블이 이제 대규모로 붕괴돼서 재생되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이 종식되면 경제도 곧 회복한다 라고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로 코로나가 진짜 단기적으로 딱 종식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데미지를 입기 전에 코로나가 끝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다시 이제 살아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유럽에 지금 WHO는 이미 팬데믹을 선언을 했고 유럽 쪽에서는 지금 이제 막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단기간에 종식될까요? 금융에서 한두 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라는 염려를 배제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다 총재는 현 시점에서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하는 게 이제 상장 신탁 ETF의 구매 한도를 지금 이제 거의 한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간 12조엔인데 현재 이제 1년에 이제 12조엔 정도 ETF, 그러니까 ETF가 뭐냐면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매수하는 건데 주식을 매수하는 거를 연간 12조엔에서 배로 증가시킨대요. 그럼 24조엔 뭐 이렇게까지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 규모잖아요. 그럼 이걸 두 배로 증가시키면 24조엔 정도 된다라는 거죠. 두 배만으로 증가시켜도. 그럼 24조엔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 절반을 일본은행이 주식을 사들이는데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이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나 이런 선제적인 추가 금융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16일에 니케이 평균 주가는 전주와 비교하여 떨어진 상태로 거래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케이 평균 주가를 보면 1년치를 보면 지금 21일부터 폭락하고 있죠. 그래서 한 달을 보더라도 계속 하락세예요. 오늘만 뭐 잠깐 올랐다가 지금 초반에 장초에 떨어졌다가 잠깐 지금 현재 올랐다가 다시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뭐 5일치를 보더라도 뭐 잠깐 회복세인데 이게 되겠어요? 바로 이게 바이러스 계속 감염되면 이게 완화 정책 한다고 하니까 오늘 잠깐 오른 것 같은데 이게 지속되겠냐라는 거죠. 전 힘들다고 봐요. 크로다 총재는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본은행은 ETF를 통해 도쿄 토리이키쇼죠. 거기서 주식을 시가총액으로 5에서 6%를 소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 그 도쿄 토리이키쇼, 그러니까 도쿄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5에서 6%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량 기업들의 되게 많은 수의 우량 기업, 대기업들의 대주주가 지금 일본은행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더 사겠대요. 글쎄요, 이게 맞는가?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13년부터 이 짓거리를 시작했는데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 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크로다 총재가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원래는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를 해요. 이거는 케인즈의 고용, 화폐,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 제11장, 13장을 참고하시면 알아요. 아니 뭐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설명만 들어요, 대충. 저 우리 사장이는 그거 갖다 들이밀면은 아마 그 한 3장 읽다 잘걸? 하여튼 뭔 얘기냐면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시장에서 주가가 막 올라요. 주가가 오른다는 건 왜 올라요? 이 기업의 미래에 수익이 굉장히 늘어날 거야. 그래서 이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배당의 개념으로 생각해.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분을 내가 환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경제 이론적으로는 기본적인 배당이에요. 배당금이 늘어날 거다. 라는 확신에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시장 가치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물론 이제 캐피탈 게인도 무시는 못해요. 그냥 원론적인 이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그걸 늘려주려고 기업이 이제 자가 주식을 취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배당이라고만 한 거예요. 나 딴지 걸지 마. 꼭 딴지 가는 인간들이 있어 아주 그냥. 자, 근데 어거지로 주식을 사갖고 주가를 올려요. 그럼 이 기업의 수익성이 담보가 안 되는데 주가가 오른다고 설비 투자가 늘어요? 아니죠. 이거는 전 영상에서 실증 분석 결과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전 영상 참고하세요. 혹시 모르겠으면 모르시겠으면 좀 댓글 좀 남겨요. 알려드릴 테니까. 아시겠어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좀 질문하고 공부하는 습관들을 좀 기르자고요. 내가 알려줄게. 내가 직접.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는데 누가 알려줄 정도는 돼. 그러니까 좀 댓글 좀 남기세요. 우리 사장님만 저 쓰잘데기 없는 질문해 맨날. 엊그제는 잠깐 딴 얘기하면 엊그제는 나 주식시장에서 100만 원 벌었어요. 그래놓고 다음날 600만 원이었대. 전 영상에서 얘기했잖아. 그 빨리 저기 현금 보유하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놓고 공매도 탓해. 공매도 탓하면 뭐 할 거예요. 공매도 하도 못하면서. 공매도는 쉬운 줄 아냐.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2008년 리만 쇼크는 미국 투자은행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다르다라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신형 코로나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이거는 바이러스만 종식되면 경제는 회복될 거고 지금 주식을 사둬서 일시적인 쇼크를 완화시키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장기화되면 어떡할 건데, 그쵸?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이 댓글을 보면 위에 이 3개만 일단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굉장히 댓글 많이 다는 사람인데 비꼬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뭐야 이제 와서? 이미 왜곡되어 있어요. ETF의 시가총액 상한치가 가깝기 때문에 ETF를 증가시켜 일본은행의 매수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비꼬는 거예요? 진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버블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 버블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다 국민의 증세, 고용, 연금이라는 형태로 부담을 시키면 되죠. 누구라도 지요, 늦더라도 지요. 이것이 2차원 완화입니다. 우와, 결국에는 이게 국민들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회복이 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일본 경제가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상승이 되면 괜찮아요. 안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 엄청난 돈을 지금 주식 사는데 쓰겠다고? 그 다음 댓글은요. 일본은행의 보유 단가가 19,500엔. 이미 손실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떨어지는 중이다. 시장의 왜곡을 염려하는 것보다
자신의 도산을 염려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아니 여기 1950은 이미 붕괴가 됐어요. 3월 11일자로 이미 붕괴가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엔이 맞는지 어쩐지는 좀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한 번에 쫙 산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샀으니까 아마 이게 계속 변할 건데, 아마 그런 뉴스가 전에 있긴 있었어요. 대략 한 그 정도 수준이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실제 데이터를 좀 저도 봐야 아는데, 대략 그게 이제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떨어져서 쭉 가잖아요. 이게 쭉 떨어지면 결국에 일본 은행이 투자했던 그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지금 계속 연금 지출이라든지 이런 게 늘고 있는데, 연금으로 투자한 돈은 더 떨어지고 있대. 일본 은행은 이제 이렇게 되면 도산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거를 염려해라. 니네가 지금 실물 경제 붕괴를 우려하지 말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댓글은요. 아베와 같은 원조로 주저없이 금융 완화가 데플레이션 하에서는 유효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가 되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미국과 강조하고 있지만 한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것을 시장도 알고 있다. 총리도 일본은행 총재도 지금 정부에서 배제해야 하는 암묵의 일본 경제는 어디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러한 어떤 효과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완화 정책은 단기적인 쇼크만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 그대로 이 코로나 쇼크가 단기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봐봐요. 이게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대형 금융기관 한두 개가 무너졌어요. 그럼 이건 전체 금융으로 전체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로 쫙 퍼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신용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경제는 회복되지가 않아요. 이게 회복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때는 금융위기로 이어지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그걸 준비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얘기인 거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이 경제계의 대책이라든지 경제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평론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